안녕하세요. 10월 모의고사 확률과 통계 문항들을 풀어보겠습니다. 23번 표준 편차가 12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어요. 여기에서 크기가 36인 걸 추출했을 때 그때의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러면은 36에 루트를 씌우면 6이 되고 12를 6으로 나누면 답은 2번이라는 걸 구할 수 있습니다. 24번입니다. x의 6승의 개수를 구하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제곱이랑 얘의 4제곱을 구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곱하면 6승이 나오겠죠. 근데 상수항에서는 x의 6승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x의 6승의 개수는 x-2의 5승에서 x의 4제곱의 개수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럼 5번 중에 -2를 한 번 선택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5c 1 곱하기 -2니까 답은 1번 -10이 됩니다. 25번입니다. 확률 분포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먼저 평균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평균을 이용해서 a 값을 구한 다음에 그 다음에 VAX를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평균을 구해 보면 -2분의 3 여기는 4분의 a 이렇게 더한 게 지금 -1이 나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4분의 a는 2분의 1이 돼서 a가 2가 나오게 돼요. 여기가 2가 되겠네요. 자, 그럼 제곱의 평균을 구해 볼게요. 제곱의 평균은 2분의 9 플러스 1이 돼서 2분의 11이 되고요. 평균이 -1이었으니까 VX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거죠. 그러니까 2분의 9가 됩니다. 자, 우리가 구하는 건 VEX예요. VEX 같은 경우에는 4VX가 되니까 2분의 9를 4를 곱하게 되면 답은 3번 18이 나오게 됩니다. 26번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라고 했어요. 가조건에 비해서 나조건이 좀 까다로운 걸 알 수 있어요. 보시면은 A, B, C, D가 곱했을 때 8이 된다고 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순서 상관없이요. 1, 1, 1, 8이면 만족을 하죠. 가를. 그쵸. 곱했을 때 8이 되니까. 그런데 이 4개를 다 전부 더하면 11이 되니까 10이 넘어버려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게 되고 그러면은 1, 1, 2, 4 같은 경우에는 OK가 되죠. 1, 2, 2, 2도 OK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얘는 안 되고 이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되겠어요. 그럼 첫 번째는 2팩분의 4팩을 하게 되면 12가지가 나오게 되고요. 두 번째인 거죠. 3팩분의 4팩을 하면 4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12와 4를 더하면 4번 16이 됩니다. 27번 문제에서 A1 곱하기 A2가 홀수이고 그 다음에 A3 플러스 A4가 16 이상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데 작은 수부터 크기 순서대로 라고 했으니까 크기를 고려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1, A2, A3, A4 이렇게 만들어 놓고 제가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16 이상이 되는 걸 적어 볼게요. 그러면 60, 그 다음 7, 9, 70, 그 다음 8, 9, 80, 그 다음 90 이렇게 6가지가 존재하게 되겠죠. 16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는요. 그럼 여기에서는 곱해서 홀수가 나와야 됐으니까 1, 2, 3, 4, 5 중에서 홀수는 3개가 있어요. 그래서 3개 중에 여기다 쓸게요. 3개 중에 2개를 선택하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1, 3, 5 3개 중에 2개, 여기도 3개 중에 2개. 근데 여기에는 1, 3, 5, 7까지 오게 되니까 4개 중에 2개가 되고 여기도 4개 중에 2개가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3은 3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6은 3개가 있어요. 똑같이. 그래서 9랑 18을 더하면 27이 되게 돼요. 그럼 경우의 수가 아니라 지금 확률을 구하랬잖아요.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이냐면 여러분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예요. 10개 중에 4개를 고르는 십시사는 210이 됩니다. 그럼 210분의 27을 구하란 거니까 70분의 9가 되겠죠? 답은 5번입니다. 28번입니다. 정규분포를 따른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gx가 fx 플러스 6이면 차분하게 생각해보면 얘는 평행이동 관계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평행이동 관계면 당연히 모양이 똑같겠죠. 모양을 정규분포에서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표준편차예요. 그러니까 시그마가 같다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PY가 23보다 크거나 같다는 예를 가식에서 변형시켜 보면 똑같이 변형시키면 PX가 G는 그러니까 Y를 따르는 거는 X를 따르는 거를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얘는 29보다 크거나 같다랑 똑같겠죠. 이 모양이랑 이 모양은 똑같겠죠. 마이너스 6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요. 그러면 얘를 지우고 생각해보면 X에 대해 생각해보면 11보다 작거나 같은 거랑 29보다 크거나 같은 게 똑같다, 확률이. 그러니까 정규분포를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자,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11이면 여기가 29가 되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가운데가 평균이 되는데 11과 20의 가운데는 20이 돼요. 그래서 아, X의 평균이 20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로 이 뒷부분도 역시 X에 대해서 바꿔보면 PX가 K 플러스 6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되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자, 이렇게 있을 때 어떤 거랑 작거나 같은 거랑 또 여기서 작거나 같은 거면 K와 K 플러스 6이 이렇게 축의 대칭이어야지 여기서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이랑 또 여기서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을 이렇게 더하게 됐을 때 1이 되겠죠. 이쪽 부분을 여기로 옮길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K와 K 플러스 6의 한 가운데에 20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차이가 6이니까 K가 17이란 걸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 자, 다시 여기로 돌아와 볼게요. 저는 계속 Y를 없애고 있어요. 그럼 Y가 K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는 PX가 K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다는 거니까 K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K 플러스 6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은 똑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확률이 뭐냐면 이 두 개를 더한 게 0.1336이니까 똑같은 거를 얘를 2로 나누게 되면 0.0668이 됩니다. 0.0668은 어디서 찾을 수 있냐면 여기 0.433인데 0.5에서 0.433을 빼면 0.0668이 나오니까 이 K 플러스 6, 즉 23 요거를 표준화하면 1.5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3 차이 나는데 1.5 시그마니까 시그마가 2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평균이 20이고 표준편차는 Y의 표준편차랑 X의 표준편차가 똑같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20과 2를 더해서 답은 4번이 됩니다. 29번. 자,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거고요. 중복조합이니까요.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는 거고 F1이 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F3은 F1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돼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F1, 그 다음에 F3, F2, F4 이렇게 써볼게요. 그럼 만약에 F1이 1이라고 해볼게요. F1은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1이 돼도 상관없는 거죠. 그럼 F1이 1이라면 F3은 5보다 작거나 같으면 돼요. 그쵸? 그러면 F3이 1일 수도 있고 F3이 2일 수도 있고 F3이 3, F3이 4, F3이 5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경우의 수를 배열해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1이 2일 때는 제가 이걸 지우고 해볼게요. 자, 그러면은 F3도 1이고 F1도 1이면 순서대로 가야 되니까 F2는 1일 수밖에 없고 F4가 선택할 수 있는 게 6가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 두 개를 곱하면 6가지가 나오고요. 여기서는 F2가 선택할 수 있는 게 1과 2 사이니까 2가지로 늘어나고 얘는 1 줄어들어요. 10이 되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3이 되고 여기서 1씩 늘어나고 여기서 1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2가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4 곱하기 3이 돼서 12가 되고 5 곱하기 2가 돼서 10이 됩니다. 그러니까 F1이 1일 때는 이 5가지를 더하면 되는데 더해보면 20,
그 다음에 24니까 44, 50이 돼요. 그래서 F1이 1일 때는 50까지가 나오게 된다라고 우리가 메모를 해놓을게요. 자, 지워보겠습니다. F1이 2가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F1이 2면 F3은 2부터 그 다음에 그쵸? 1부터 6까지 가능해요. 그래서 1, 2, 3, 4, 5, 6인데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하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점점 크거나 같아져야 되니까 이거는 불능입니다. 그래서 요건 지워주고요. 이렇게. 자, 그러면은 아까랑 마찬가지로 여기는 1이 되고요. 사이에 없으니까 아무것도 2밖에 선택할 수가 없죠. 그 다음에 F4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2, 3, 4, 5, 6 5가지 중에 하나 선택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아요. 아까랑. 여기 이쪽은 하나씩 늘어나고 여기 이쪽은 하나씩 줄어드는 그런 형태예요. 그래서 이걸 쭉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5, 8, 9, 8, 5 이렇게 되게 되죠. 그럼 더해 볼게요. 26에다가 35가 돼요. F2가 2가 될 때는 35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F1이 마지막으로 3이라고 해보면요. 그럼 F1이 3이면 F3은 지금 당연히 7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다 될 수 있는데 3보다는 크거나 같으니까 3, 3일 때 4, 3일 때 5, 3일 때 6 이렇게 4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는 한 가지, 3, 4, 5, 6 중에 하나가 4가지 똑같아요. 하나씩 늘어나고 하나씩 줄어드는 그런 형태를 갖게 될 겁니다. 그럼 여기 4, 6, 6, 4 되니까 20가지가 되게 돼요. 여기서는. 그래서 20가지가 되게 되면 F3, F1이 2일 때는 35가지고 F1이 3일 때는 20가지가 되게 됩니다. 자, 다 더해보면 105가 나오게 되죠. 여러분들 이렇게 일일이 하면 되는 건데 괜히 머리 쓰다가 못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차분하게 표를 그리면서 해보면 누구든지 풀 수 있는 문제가 29번이었습니다. 자, 30번 문제를 봐볼게요. 문제가 길어서 제가 개괄적으로 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 알려주면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이에요. 자,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A에서 2개를 뽑습니다. 그 다음 뒷면이 나오면 A에서 3개를 뽑게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B에서 5개를 뽑는데 그 다음에 B에 남아있는 게 흰 공만 남아있을 때, B에 남아있을 때 이게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가 전제 조건이에요. 전부 다 해볼 생각이에요. 자, 그러면은 A에는 현재 흰색 공 3개가 있고요. 검은색 공 1개가 있어요. 자, 이렇게 출발을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눠지게 돼요. 앞면이 상황이 나올 수가 있고 뒷면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럼 앞면의 상황이 됐을 때는 여기서 2개를 뽑아서 B로 이동시키는데 그 2개를 뽑은 게 흰색 공 2개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흰색 공 하나, 검은색 공 하나 이렇게 있겠죠. 검은색 공 2개는 뽑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쵸?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뒷면이 나오면 몇 개를 뽑을 수 있겠죠? 3개를 뽑을 수 있어요. 그러면 흰색 공 3개를 뽑거나 흰색 공 2개, 검은색 공 하나 이렇게 뽑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의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A에는 지금 흰색 공 하나, 검은색 공 하나 남아있고요. 그쵸? 자, 여기서 B가 블랙이라서 제가 검은색인데 이 B 주머니랑 헷갈릴 수 있는데 그건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B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흰색 공 2개가 같잖아요. 원래 흰색 공 3개, 검은색 공 하나 했으니까 흰색 공 5개가 있고 검은색 공 1개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메모를 잘 해두고요. 자, 지금 이 상황에서는 A에는 흰색 공 2개가 남아있고요. B에는 흰색 공 4개, 검은색 공 2개가 있겠죠. 헷갈리지 않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면서 들어주세요. 여기서는 A에는 검은색 공 하나만 남아있고요. B에는 흰색 공 6개, 검은색 공 1개가 있고요. 이때는 A에는 흰색 공 1개가 남아있고 그 다음에 B에는 흰색 공 5개, 맞죠?
원래 3개가 있었으니까 5개, 그 다음에 검은색 공 2개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되게 돼요. 자, 그런데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 흰색을 남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B에서 5개를 뽑았을 때.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반드시 흰색 공 5개를 뽑아야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B에서 흰색 공 4개랑 검은색 공 1개를 뽑아야 되는 거고, 이때는 흰색 공 5개를 뽑아도 안 돼요. 1개가 남아있어요. 흰색 공이 남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불가능하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지금 우리가 구하는 흰 공이 남아있지 않을 때의 확률은 여기서는 흰색 공 5개를 뽑으면 되는 상황이겠네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는 주머니 B에 넣은 공 중 흰 공이 2개였을 때, 그러니까 흰 공이 2개인 걸 동그라미 쳐보면 요거랑 요거예요. 그러니까 얘를 첫 번째 경우, 얘를 두 번째 경우, 얘를 세 번째 경우라고 한다면, 얘는 불능이니까 아예 제외하면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확률은 첫 번째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한 거 분의 첫 번째와 세 번째를 더한 게 조건 확률을 만족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확률을 먼저 계산을 해볼게요. 그럼 첫 번째 확률은 동전의 앞면이 나와야 되고, 이게 첫 번째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4개 중에 지금 A가 4개의 공이 있었어요.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색 3개 중에 1개를 뽑고 검은색 1개 중에 1개를 뽑아야 돼요. 그 다음에 6개 중에 5개를 뽑는데 B에서 흰색 5개를 다 뽑아야 되니까 5C5가 돼요.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이 색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은 2분의 1 곱하기 6분의 3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6분의 5가 돼요. 6분의 1이 돼요. 자, 그러면 요걸 계산하게 되면 24분의 1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첫 번째 확률이었고요. 자, 두 번째 확률을 계산해 볼게요. 앞면이 나와야 되고요. 4개 중에 2개를 뽑는데 이번에는 흰색 하나 뽑고요. 3개 중에 1개. 그 다음에 검은색 1개를 뽑아야 돼요. 1개 중에 1개. 자, 이렇게 된 다음에 여기 이 상황에서 6개 중에 5개를 뽑는데 흰색을 4개를 뽑아야 되고 검은색은 2개 중에 1개를 뽑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는 6분의 3이니까 2분의 1이 되고요. 여기는 6분의 2가 되니까 3분의 1이 돼요. 이건 12분의 1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할 필요가 없고요. 마지막 네 번째를 해볼게요. 네 번째 같은 경우에 뒷면이 나온 다음에 자, 4개 중에 3개를 뽑는 거죠, 지금. 뒷면이 나오면 3개를 뽑으면 됐으니까. 그때 흰색 3개 중에 2개를 뽑아야 되고 검은색 1개 중에 1개를 뽑은 다음에 7개 중에 총 7개의 공이 있어요. 5개를 뽑을 때 흰색 5개를 뽑아야 되니까 5C5가 돼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해 보면 2분의 1 곱하기 4분의 3 곱하기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21분의 1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은 56분의 1이 돼요. 그럼 첫 번째는 24분의 1, 두 번째는 12분의 1, 세 번째는 56분의 1이고 첫 번째랑 세 번째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 24분의 1과 12분의 1을 더하면 24분의 3이 돼서 8분의 1이 돼요. 8분의 1은 56분의 7이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럼 분모는 56분의 8이 돼요. 분모는 56분의 8. 자, 그 다음에 분자는 통분을 하기가 힘들지만 우리 통분을 해보면 24와 56 통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168로 통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168로 통분하면 24가 168이 되려면 몇을 곱해야 되나요? 여러분 7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쵸? 7을 곱하면 돼서 여기 7이라고 적어주고 여기는 3이라고 적어줄게요. 그러면 얘는 24가 되고 얘가 10이 되겠죠. 168로 통분하면. 그래서 답은 24분의 10이 되고 요거를 약분해 보면 12분의 5라고 약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7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세분화시켜서 답을 구한다면 누구나 답을 구할 수 있겠죠. 조건방률 문제가 어려워 보이지만
조건에 따라서 구분하는 게 4가지밖에 안 되니까 차분하게 4가지를 모두 나열한 다음에 구해보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만은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가 확통 해설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